홍인표의 왈왈왈 벌써 5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너무나 기다렸어요. 50번째라고 해서 뭔가 떡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그동안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운 것 같고요.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50회 동안 하면서 정말 홍 선배 덕에 중국에 대해서 매주 과외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원 기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히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도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또 북중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 정통하고 중국어가 뭐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소문이 나 있는 경향신문의 기자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연예 뉴스 박하수다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참 다방면의 소질이 있어서 중국도 잘 알고 통일 남북 관계도 정말 잘합니다. 오늘 정치부 박은경 기자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중국 전문가가 되고 싶은 박은경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박은경 기자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이 북중 관계에 대한 것 주제도 있고 또 오늘이 50회 특집이라는 것도 네. 있고 그 다음에 100회 특집엔 물론 더 센 분을 모셔보려고 애를 쓸 건데요. 그리고 또 그 박 기자가 이제 조만간 또 중국에 그 홍인표 선배 그 후배로 베이징의 특파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모저모로 저희한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북중 관계가 뭐 최악의 국면이다 그랬는데 요즘 좀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홍 선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주석으로. 그 이후에 북중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취임 이후에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방문했던 거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죠. 예. 그리고 반면에 사실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는 집권 4년 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예.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4년이 흘렀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도 중국을 가지를 못해가지고 시진핑 얼굴을 갖다 뭐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이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많이.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북중 관계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10월 10일이 이제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이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양국 관계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중국의 그 권력 서열 5위 최고위급 간부를 보낸 것이 좀 뭔가 훈풍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류인산 정치국 상무위원 이분은 이제 이데올로기 담당 선전 담당 최고위 간부인데요. 그러니까 예.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5위입니다. 그 신화사 통신 기자 출신이고요. 중국 공산당 중앙 선전부장을 오래 했습니다. 예. 그 우리가 이제 상무위원 하면 잘 실감이 안 나서 그런데요. 정치국 상무위원 모두 7명입니다. 예. 모두 국가 최고 지도자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집단 지도 체제이기 예. 때문에 7명이면 뭐 다 한 자리씩들 하고 있는데요. 그 류인선 상무위원 같은 경우는 또 중국 공산당 일상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중앙서기처인데요. 예. 여기서 상무서기 그러니까 넘버원의 서기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을 찾은 중국 고위인사들 이래 보면은 리위엔차오 국가부주석하고 리젠거 전인대 부위원장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모두 다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밑에 예. 여기 이제 불과하신 분들이다. 물론 이분들도 뭐 사실 권력 서열 25위까지니까 불과하다고 하기가 좀 못한데요. 아무튼 류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번에 북한을 갔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거다. 전 늘 느끼는 거지만 14만 명 중에서 7번째 안에 든다라는 것만이 정말 엄청난 것 같은데 이 부분 그 류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의 이 방북에 대해서는 또 박 기자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3박 4일 일정 마치고 귀국했는데 방문 성과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일단 상징적으로는 9일 밤에 김정은 제1비서와 회담을 했는데요. 사회주의 지도자들의 이제 전통이 세 번 포옹하는 거잖아요. 그 전통에 맞춰서 세 번 포옹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두 사람이 또 양국 관계가 굉장히 그 뭐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는 거를 입증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비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싱글벙글했는데요. 그 열병식 때 이제 주석단에서 앉아서 굉장히 그 손짓을 막 써가면서
통역을 통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또 그만큼 또 중국의 인정을 받은 셈이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4년 만에 황제 칙사가 와서 책봉을 해준 의미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국은 일단 그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막은 것을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북한과 광범위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데에서 양국의 이제 앞으로 양국 관계 복원이 주요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자회담 뭐 재개 문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양국이 뭐 광범위한 합의를 이뤘다고 했는데 그 합의 내용들은 좀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그 일단 양국 인사들이 교류하는 데 합의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마 김정은의 방중이 조만간 조만간이라는 게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마 우리 박은경 기자가 베이징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해야겠네요. 준비를 해야 되고 상당히 혼이 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아버지인 김정일 총수기하고 달리 비밀이 아니고 아마 공식 방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비밀리에 가는 바람에 저도 아주 예. 혼이 났습니다. 그때 현장을 따라가느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경제협력 강화 있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지금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예. 경제협력을 하려면 역시 중국의 지원이랄까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류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육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예. 육자회담 비핵화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일맥상통 하나로 예. 이제 하나의 궤를 같이 하는데요.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이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북한은 뭐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박 기자가 보시기에는? 포기할 수 없겠죠. 아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뭔가 경제적인 뭔가 해주겠다는데 그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포기는 못 한다는 거죠 결국. 예, 포기를 하면 모든 것을 잃고 뭐 주권 뭐 상황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큰 무기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 김정은의 보관이 핵과 경제를 갖다 함께 챙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은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왜냐하니까 북한이 미국을 겨냥다고 하지만 그 핵무기가 언제 되돌아서 가지고 언제 베이징으로 날라올지 모르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일본, 예. 대만 모두 다 우리도 핵무기 가지겠다고 하면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중국의 이견 이게 풀리지 않는다면은 북중 관계가 본격적인 회복을 하기는 또 어렵지 않는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류인선 방북뿐만이 아니라 그 시진핑 주석이 보냈다는 그 노동당 창당 70주년 축전 그것도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앞서 김정은 같은 경우 10월 1일이 이제 중국 국경절 66주년 예. 기념일인데 이때 맞아서 94글자라는 게 이게 100글자도 안 되는 간략한 단어로 축하의 뜻을 보냈는데 뭐 얼마나 축하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호라는 말도 안 쓰고 그냥 아주 담백하게 94글자로 이렇게 이제 축전을 보냈습니다. 시진핑 주석한테. 아, 그랬나요? 이것과 예. 근데 어떻습니까? 그랬던가요? 굉장히 짧아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는데요. 네. 그래서 북한과 이제 중국 관계가 정말 냉각기가 이제 고착되고 있다. 그리고 최룡해가 간 것 갖고도 이제 좀 이제 북중 관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죠. 네. 아무튼 이것과 비교하면 시진핑 주석의 축전은 보면은 선의가 충만했다 이런 건데요. 예. 처음으로 김정은 제1비서 이름을 언급했고요. 그래서 예. 김정은 제1서기가 김일성 주석, 김정일 총수기 유지를 이어받아 뭐 운운하면서 예. 조선노동당, 조선인민을 영도하면서 경제발전, 민생 개선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아하, 예.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의 축전, 이게 이제 장쩌민 전 주석은 2000년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후진타오 전 주석은 2010년에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 세 개 축전을 또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예. 했더니만 좀 다른 게 있더라. 뭐가 다르냐? 이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보냈는데 예. 예전에 2000년에 장쩌민 그 당시 주석이 보낼 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공산당원의 아하. 이름으로 보냈어요.
이번에 전체 당원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왜 뺐을까? 예. 아직은 전체 당원한테 전체 당원 이름으로 보낼 정도까지는 아닌 게 아니냐. 예. 그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앞서 두 차례 축전 같은 경우는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가 자주 평화 통일, 대외관계 발전 방면에 성취를 이루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예. 지금 시진핑 주석은 뭐냐면은 이번에는 경제 발전, 민생 개선 이 표현만 딱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남북 관계하고 대외 교류 방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점수를 우리는 못 주겠다는 거고 예. 그렇지만 4년 동안 당신이 민생 개선했다, 경제 발전했다. 예. 요거는 우리가 점수를 주겠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는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 예. 미미한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축전에 앞선 축전들에 있었던 문구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그 또 앞선 축전에 없었던 문구가 새로 들어있는 것도 있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북한이 그 동북아 지역하고 세계 평화 안전에 적극적인 건설적인 작용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앞서 두 차례 축전에는 없는 문구인데 이것은 우리 박 기자가 좀 더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에 특히 세계 평화, 동북아 평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동북아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작용을 하기 바란다. 이 부분을 두고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이제 언급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두 차례 앞선 이제 축전에서는 없는 문구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의미를 좀 삼고 있고요. 앞서 이제 두 차례 축전을 보면은 북중 우호 협력 관계가 부단히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렇게만 밝혔는데 이것은 이제 보면은 장점인 후진타오 주석의 축전은 미래의 양국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시진핑 주석의 축전은 북중 관계를 동북아 지역 그러니까 또 세계 평화 안정 분야에 또 방점을 그러니까 좀 끌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만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 축전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북한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해칠 것을 북한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예, 중국이. 예. 근데 참 이런 거 축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참 이거 문구 하나하나에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고 그건 뭐 어느 나라 외교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중국은 그 표의 문자라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이 글자 하나하나가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아마 그게 한자말을 써서 그런 거 아닌가. 특히 중국말은. 예. 그래서 아주 적확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딱 쓰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예, 중구난방으로 그러니까 막말 파동도 많고 의사는 같지만 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중국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황제가 황관한테 구두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예. 구두 메시지를 전할 때 딱 자기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다시 암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대로. 아이고 황관은 무슨 고생이에요. 황관은 예. 그 못 외우면 그 목이 달아나죠. 아이고 많이 나. 그러니까 예. 그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그래 중국 사람들의 구두 메시지라는 거는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는 요런 뜻이다 하면서 그 대강의 뜻만 전달하면 되지만 중국 같은 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한 걸 갖다 그 글자 그대로를 다 외워야 돼. 제가 사실 국제부에서 이렇게 미국 경제 기사를 보다 보면은 그 미국 연준에서 그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또 독법이 따로 다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 few 위원이 그 이사들이 뭐라고 했다라는 것과 several 위원이 뭐라고 했다라는 것과 many가 뭐라고 했다 이것이 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무슨 우리가 보면 상당한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말로 번역이 된 걸 보면은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름대로 독법들이 있고 그렇게 표기하는 방식이 물론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참 다 있어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 구조가 얼마나 정교하고 이렇게 조율이 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공무원한테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백악관 대변인, 그다음 국무부 대변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반도 문제를 다룬다 할 때는 예. 그 사람들은 항상 키워드를 조율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얘기도 해도 되는데 예. 키워드 몇 개. 몇 개는. 그래서 이제 예. 우리나라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말의 키워드가 뭐냐 그걸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그 시진핑 주석 축전 그 상세하게 두 분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요즘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결국은 그 굉장히 성의 있는 축전이었지만 거기에 또한 경고도 담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북중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돼서 뭐 앞으로 계속 순풍이 불 거다라고 단순하게 예상하기엔 좀 이르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이제 해마다 노동당 창당 축하 연회를 여는데 이름 꺾어내 5년, 10년 이럴 때 이제 항상 중국의 높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번에는 그 리위엔 차오라는 국가 부주석이 참석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2000년만 하더라도 장제민 국가 주석이 현장에 직접 왔습니다. 아, 예. 그죠? 2005년에는 누가 왔느냐? 그 당시 권력 서열 사익 자칭린이라고 예.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참석을 했고요. 또 2010년에 누가 왔느냐? 시진핑 그 당시 국가보조석 그 당시 권력 서열 6위가 예. 왔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4, 6 해가지고 이거는 뭐 25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썩 그렇게 시그널이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한 보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박은경 기자가 뭐 4년 만에 황제 칙사가 책봉을 해준 것이다. 물론 이게 그 봉건 시대의 그 비유가 꼭 지금이랑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버티기를 하면서 중국의 인정을 공식적으로 받은 거면 좀 버티기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그 박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중국에서는 그동안 이제 김정은 비서에 대한 좀 부정적인 보도도 많았고요. 중국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인기가 바닥이었는데요. 좀 비하하는 어떤 뚱뚱이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예, 뭐 그런데 이제 결국 류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간 것은 이제 김정은의 버티기가 성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국경을 1,400km나 맞대고 있는 북한과 관계가 불편하면 이제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얼르고 달래서 같이 가야. 그러니까 뭐 북중 관계는 예를 들면 좀 부자 관계 같다. 이제 아들이 좀 이제 속을 썩여도 좀 다독이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엄격하게 훈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끊을 수 없는 부자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국은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에 김정은이 친중파인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관계가 아주 급격하게 식었는데요. 그래도 4년 동안 정권을 유지한 것을 인정해서 이번에 다시 관계 복원을 추진하기로 정책을 바꾸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부자 관계라고 하면 굉장히 정겨운 것 같지만 세상에 진짜 그런 것만큼 어려운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니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근데 참 이 북중 관계 보통 무슨 뭐 혈맹이네 뭐네 하는데 이 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뿌리를 일단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요? 예, 그 좀 김일성 같은 경우는 그 항일민주연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항일민주연군? 예, 들어는 봤습니다. 아, 들어봤습니까? 예. 아, 이 저기 만주 지방에서 일본을 상대로 항일 투쟁을 했던 빨치산 부대인데요. 예. 여기 이제 김일성도 여기서 같이 이제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항일민주연군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인민해방군으로 일테면 편입이 되는데, 예. 그래서 늘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는 과거 빨치산 그 동지들하고 만나서 하는 자리가 인민군, 그 조선인민군, 그 북한의 군대를 말하죠. 예. 조선인민군은 무슨 정신이냐? 무슨 전통이냐 하면은 정신은 황포 정신이다. 전통은 항일민주연군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아하,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뿌리가 깊죠. 황포라는 것은 이 황포 군관학교라고 예. 정식으로 중국의 군대 지휘관을 갖다 배출한 겁니다. 예. 이전만 하더라도 이 1924년인가 세워졌는데요. 이게 그동안에는 사실은 뭐 군벌이라는 게 이게 비적된지 뭔지 잘 예. 몰랐는데 황포군관학교라는 게 제대로 정식 군사 훈련을 갖다가 하는 데인데 예.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꽤 나왔습니다. 아. 꽤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황포군관학교에 이제 전통을 이어받는 거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북한의 혁명이라는 것은 중국 혁명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일성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국국내전 때 김일성이 또 뭐 도와주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46년부터 49년까지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북한 그 정권이 수립은 안 됐지만 예. 그 나름대로 뭔가 좀 기반을 세우고 있었고. 그 기반을 세우고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산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력이라든가 물자 예. 지원을 갖다 많이 해줬죠. 그걸 갖다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뭐
저 해방군에 있던 그 우리나라 사람들 3개 사단 병력 몇만 한 4만 명 정도를 그걸 갖다 북한에 넘겨줬습니다. 한국 전쟁을 앞두고. 아, 그럼 당시에는 그 한국이라 그래야 되나 조선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우리 그 한국의 그 군인이 한 4만 명 정도가 중국 군대에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방호산이라고 들어봤네. 방호산, 무정 이런 사람들이 다 중국의 그 팔로군에서 아주 난리던 장군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북한군에 와서 약간 좀 전설의 고향 분위기인데. 예, 그리고 또 한국 전쟁 때는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중국의 지원, 북한 지원과 뭐 인해 전술 뭐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한국 전쟁 때 전사자가 14만 명입니다. 그 이제 이 사람들의 유해는 다 북한 땅에 있죠. 아, 지금도요? 지금도 있죠. 예.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뭐냐면은 뭐 대통령 주석의 맏아들 예. 모완영이라고 마완잉이라는 사람도 미군 전투기 폭격으로 그때 전사를 해가지고 그 유해가 사실 북한에 거들어 있죠. 그것도 참 제가 그 중국과 그 북한의 관계 좀 하나 궁금한 게, 근데 중국은 어쨌거나 이렇게 좀 자유화와 약간이라도 개방의 길을 걷고 있고, 또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天安문 사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당시에 그 북한의 반응 같은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렇게 뿌리를 같이 했던 두 나라인데. 그 사실은 그天安문 사태 같은 경우 예. 그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무너지면 어떡하느냐. 아하, 그런 걸 갖다 예.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같은 경우는 1989년 6월 그때天安문 사태가 막 끝나고 난 다음에 예. 그때 그 최강이라고 인민군 총참모장을 데리고 사실은 베이징에 갑니다. 아하. 그래서 덩샤오핑하고 양상쿤이 설명을 해주죠. 아, 이게 어떻게 일어났고 예. 이 사건 경과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이제 현장도 그 당시 그 계엄부대가 지키고 있던 베이징의 주요 교차로 이런 것도 시찰도 예. 하고 아하.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석 달 후에 1989년 9월에 보면은 김일성이 다시 중국을 찾게 되는데요. 이때는 뭐냐면 또 덩샤오핑이 후계자 장제민을 갖다 소개를 해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밀접한 관계였네요. 그렇죠. 예. 후계자를 서로 소개해 줄 정도고. 예. 그리고 1983년인가요? 그때 아마 김일성은 김정일 총서기를 갖다가 그때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처음 그 방중해서 예. 소개를 같이 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후계자를 서로 소개시켜줄 그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사이였고요. 그때 이 자리에서 김일성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북한에서天安문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제대로 일을 처리 못하면 당신네가 와서 좀 진압해달라 그 부탁을 합니다. 그거 듣기에는 참 그 독재 국가들의 예합 같은 예, 서로 간에 강제 진압을 해달라는 그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로의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예.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북한이 이제 시끄러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동북지방으로 올까 싶어서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덩샤오핑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북한이 요청을 하면 해방군은 반드시 출동하겠다. 좀 이게 좀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하여튼 무조건 달려가겠다 뭐 그런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옛날 얘기라 좀 그렇긴 한데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예. 이게 구소련이 무너진 게 1991년 8월이죠. 그때 다시 이제 김일성이 중국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걸 물어봅니다. 뭐냐 하면은 중국이 공산주의를 책임져라. 구소련도 이제 무너졌으니까 예. 북한, 베트남, 쿠바 예. 얼마 남은 공산주의를 갖다 당신들이 책임지라. 그래서 미국과 맞서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테니까 너희들이 좀 도와달라. 여기서 이제 이런. 근데 그게 지금 91년이라고 하셨는데 92년에 한중 수교를 했는데 중국이 이중 플레이를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 중국 이중 플레이 했죠. 중국 이중 플레이해서 그래서 예. 북한에서 지금도 그걸 갖다 섭섭해하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북한 입장에 사실 우리가 예전에 중국과 수교할 때 뭐 대만도
굉장히 그때 참 격앙된. 거기도 뒤통수 맞았죠. 예, 그리고 그 양쪽에서 지금 뒤통수를 예, 이게 참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때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1992년 우리가 8월 24일 날 이제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넉 달 전에 양상쿤이라고 그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그 평양을 방문하는데요. 예. 이때가 김일성 주석의 8순 잔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8순을 경축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하는데 이때 통보를 하죠.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한국하고 수교를 해야 되겠다. 남조선하고 수교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 화들짝 놀라죠. 이게 뭐, 물론 알고는 있었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서 조금 기다려달라.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조선반도가 미묘한 시기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중한관계, 북미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당시 김일성 생각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도 하고 그리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수교도 하고 이런 예. 식으로 나가야지. 무턱대고 당신들끼리만 예. 수교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밑바탕에 깔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고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상군 주석은 알겠다. 돌아와가지고 중앙위원회 보고를 했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한다. 그래서 어떤 고려를 해줬나요? 고려를 안 했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 석 달 뒤에 예. 그러니까 한중 수교가 있기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그때 장제민 총서기가 예. 그러니까 덩샤오핑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예. 그 당시 외교부장이 있던 그 천지천을 불러가지고 예. 당신이 한번 이번에 평양 가라. 음. 그래가지고 북한에 체면도 있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막 일방적으로 통보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가서 서로 한번 예. 소통이나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갔죠. 그런데 그때 천지천 외교부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때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다는 거예요. 야, 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렇겠네요. 그 평양에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이제 환영 나오는 사람 없고 저 구석에 예. 그 당시 김영남 외교부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헬기 타고 별장으로 가야 된다 해서 예. 김일성이 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별장으로 가서 이제 말을 꺼낸 거죠. 김일성의 반응은 어땠던가요? 반응은 이해한다. 어허. 그렇지만 너희는 너희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는 중국이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평등하게 자신의 외교 정책을 결정한 것을 이해한다. 우리는 중국과 우호 관계를 노력하고 정진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자주적으로 사회주의를 견제해 나가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이다. 아하. 이런 비장한 말을 했죠. 예, 좀 비장하네요. 예, 그래서 예. 그냥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그냥 역대 김일성 면담 중에 가장 짧은 그러면서 가장 썰렁한 그런 회담을 마치고 얼른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 천지천은 아주 그냥 일단 통보를 했으니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그 베이징으로 와가지고 그 장제민 총수기한테 이제 보고를 했고요. 예. 그런데 나중에 8월 24일 날 한중 수교 뉴스를 갖다가 중국에서 통보해 준 것도 아니고 통보해 준 것도 아니고 외신을 통해서 이제 그걸 갖다 듣고는 김일성은 파랗게 질렸다고 합니다. 아하. 이 사람들이 진짜 이거 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보복 조치로 대만하고 수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만에다가 그래서 대표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갖다가 덩샤오핑이 듣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북한이 대만하고 수교 움직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하고 당교한다. 우리는 당교한다. 북한하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그게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 거죠. 이제 예. 참 그렇지만 사실 국가 이익이라는 것 앞에서는 정말 비정하죠. 비정하네요. 비정하죠. 그동안에 참 김일성하고 덩샤오핑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예.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너희들이 강행한다면 우리는 당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그 사실은 조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인민지원군, 중국 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사실을 갖다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삭제해버렸고요. 참 역사 지우기를 곳곳에서 참 많이들 역사를 지우면서 그럼 중국이 북한을 도와줬던 것은 없애버렸죠. 예. 그다음에 또 판문점이 있던 중국의 오성홍기 국교도 없애버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 원래 백두산 천지가 원래는 중국 소유였는데 예. 이게 우리 김일성 장군의 고향이기도 하고 한민족의 뿌리니까 너희들이 절반 내놔라 이렇게 이제 요구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황해에서 200해리 경제 수역 문제 가지고 서로 이제 논의를 했는데 우리는 중국 주장 못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기도 했고. 그럼 나중에 그 김정일이 권력을 이어받은 다음에 중국과 뭐 거리를 두고 러시아와 친해지려고 했던 것도 그 충격의 영향이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거 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옐친하고 푸틴하고 예. 계속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러시아하고는 관계를 갖다가 아주 강화를 하죠. 예. 이것이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북한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항미 원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전쟁 항미 원조라고 하는데 예. 미국에 맞서 가지고 그 조선을 갖다 북한을 도와준다 이런 건데 예. 이게 다 사실은 거짓말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남한하고 이렇게 수교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뭐 거짓말이라는 거고 예. 그 대신에 자기 집을 지킨다 이런 게 있어요. 항미 원조를 하고 그다음 우리 집을 지킨다 이런 것이 이제 슬로건이었거든요. 그 당시 예. 한국 전쟁 때 중국이 참전하는 슬로건인데 예. 그 앞에 거는 거짓말이고 뒤에 저거 집 지킨다 그거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중 수교가 사실은 그 북한에 대해서도 엄청난 타격이었던 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국이 그 당시에는 개혁 개방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는 다르다는 게 왜냐하면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때가 사실 천안문 사태 여파를 해가지고 예. 서방에 경제 제재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 4마리 용 중에 한 마리인 한국의 경제력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은 대만하고 단교를 해야 되니까 예. 그 대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덩시아핑의 얘기는 뭐냐 한중 수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한테 100가지가 이득이 있고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한국하고 수교를 하면은.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북한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당한 거죠. 예. 네, 사실 근데 또 뭐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그동안에 곡절을 많이 거치긴 했지만은 어쨌건 북한 경제가 좀 살아나려면은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박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지금 뭐 원유 공급만 중단해도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있는 다리가 18개인가요? 네. 그 18개인데 거기서 만약에 그 생필품 공급만 끊어버리면 그대로 이제 끝나는 거죠. 예. 그대로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중국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또 어떡 하느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 기자가 말씀했던 대로 부자 관계 아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끊임없는 훈육과 질책을 통해 가지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 나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집에서. 그렇지만 또 그 아들이 보통 말 안 듣는 아들이 아니라 그 핵 문제. 결국 뭐 북한이 뭐 중국에 또 그 핵무기 개발 사실 숨겼다 그러고 이 핵 개발 관련된 그 동안의 과정도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사실은 그리고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차례 중국이 사실 개혁 개방 정책이 문제 많다고 이렇게 2000년에 계속 하다가 2002년에 중국을 비밀리에 방북을 해요. 그래 방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0억 위안의 물자를 지원을 받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실은 가면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예. 뭔가 이제 사실 챙겨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북한한테 주는 게 너무 많다. 우리가 얻는 거에 비해서는 주는 게 너무 많다는 게 네. 실무자들의 이제 나름대로 고민이라고 그래요. 딜레마. 그런데 이 2002년에 그렇고 2003년에는 다시 5천만 달러 경제 원조를 또 요청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받고 또 지금 아까 옛날 얘기를 하면은 1984년에 그 당시 덩시아핑이 있을 때 그때 사실 김일성이 가가지고 그 당시 전투기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40대인가 50대인가 전투기를 또 줍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아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달라고 하면 없는 뭐 용돈을 그냥 아낌없이 줬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30억 위안 줬죠. 2003년에.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중에 배신당하죠. 핵무기 개발 사실을 갖다 숨긴 거죠. 그래서 여기 중국은 또 외국 언론 보도 보고 외신 보도 보고 핵실험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정말인가요? 그렇게 몰랐던 건가요? 진짜로?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거죠. 심증은 갔겠지만. 아, 심증은 갔겠지만 예. 그죠. 거기 저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제가 그때 얼핏 듣기로 1998년인가 그 당시 탕자 시안 외교부장 네. 시절 때 이분이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즉각 진주해가지고 핵무기를 빼들어 오겠다고 그랬거든요. 음, 그 당시 한국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 사실을 알았다면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들어와가지고 그걸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극비리 하다 보니까 몰랐던 거죠. 결국 여기도 2003년에 외국 언론 보도 보고 이제 핵실험 사실을 알았고 그다음부터 육자 회담 열었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성과 없이 되고 또 2006년 그 7월 5일 같은 경우 보면은 또 미사일도 또 발사죠. 대포동 미사일을.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 미사일 안 쏘겠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약속을 했는데 북한이 예. 그 약속을 갖다 헌신작처럼 버린 거죠. 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보면 중국이 또 급히 특사를 보냈는데 또 김정일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어허. 참 이런 그 박대를 당했는데 그렇지만 북중 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더라도 역시 이 부자 관계인 것처럼 유엔 안보리에서 예. 전면 제재하려고 하면 그 절대로 그러면 걔들 죽는다고 이렇게 해서 항상 이제 막아줬죠.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언제나 거부하거나 기권을 하는 나라인 것 그래서 같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저기 이때까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기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예. 이제 반대할 거는 반대하자. 요즘 좀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국력에 맞는 우리 국력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지 중요한 사안 때마다 무조건 기권하는 거 능사가 아니다 이런 게 그리고 최근에 시진핑 주석 체제되고 나서 약간 좀 유엔에서의 발언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이라크 전 때나 이런 때만 해도 중국 정부가 하는 말은 토시도 안 바뀌고 계속 리플레이 되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었는데 항상 중국에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 예.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뭐 모르는 얘기만 예. 계속했는데 좀 달라지고 있어요. 참 아무튼 그 중국 그리고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랑 참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우리가 늘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양쪽인데 참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이웃 나라가 제일 어렵기도 하지만 일본도 그렇고 너무 어지러워요. 좀 이렇게 저는 핵무기고 뭐고 다 없이 좀 제발 좀 평화롭게 진짜 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간절함이 느껴지네요. 예, 아니 저는 사실은 네. 매일매일 쓰는 기사가 전쟁에 대한 기사만 지금 십수년을 쓰다 보니까 난 정말 평화주의자인데 내가 맨날 전쟁 얘기만 써야 되나. 그래서 전쟁과 평화라는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렇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예, 읽어보진 않았지만 다음에 꼭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북중 관계에 대해서 두 분께 또 이렇게 아주 상세한 설명을 들어봤는데 참 이제 앞이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오늘 참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자, 50회 기념 이벤트. 제가 진짜 웬만하면 여기 잔치라도 좀 하고 싶은데 공간도 좁고 그래서 근데 원하시는 분들한테 떡이라도 보낼까요? 제가? 떡 받고 싶으신 분들 이 팟빵에 네. 저희 댓글과 네. 주소 올려주시면 네. 떡 와,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예. 네, 그렇죠. 홍인표 선배가 사비로 보내드릴 겁니다. 예. 와. 그리고 홍 선배 오늘 뭔가 좀 제가 이거 계속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뭐 중국어 알지도 못하지만 중국어를 참 들어보고는 싶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드라마를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두 분이 잠시 한 몇 초 동안만 중국어로 대화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왜 서로 얼굴만 그러면 쳐다보면서 서로 증명해 주는 게 어떤가요? 서로. 그럼 우리 둘이 같이 노래는 하나 한 곡 하시죠. 뭐. 노래 네. 좋죠. 홍국장께서 예. 노래를 하시겠다고. 예, 홍 선배 와 중국어 노래 아니, 뭐 우리 부르실 거예요? 박은기 씨 같이 저는- 해야죠. 저는 허밍을 하겠습니다. 같이 네, 하시죠. 아무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화음인과 허밍이 들어갈지는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고요. 못하시면 바로 끊을 거예요. 예, 어떤 노래 그러니까. 불러주실까요? 예?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이엘라의 향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또 이게- 덕미진. 네. 그 예전에 그 덕미진 그 노래인데 이게 너무 오래된 노래라서 하긴 한데 괜찮아요. 그래도 좋아요. 우리 예. 우리 박은경 씨가 있으니까 우리 용기를 얻어가지고 한번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주 들어가겠습니다. 오.
간주가 기네요. 예. 南风吹来新娘，那夜莺啼轻唱，雨下的花都入梦着哟，那夜来香都露着芬芳。我爱这夜色茫茫，也爱这夜歌唱。更爱那花一般的梦，把摇着夜来香，闻着夜来香。이 정도 하시죠? 네, 정말 발음도 훌륭하시고요. 정말 아이고. 음정도 딱 맞으시고. 아이고. 제가 홍 선배랑 노래방을 몇 번 가봤는데요. 그 노래는 잘하시는데 사실 박자가 늘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두 분 너무 특히 박은경 기자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홍 선배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번에 중국에서 노벨상 받았지 않습니까? 노벨 예, 이제 생리의학상 생리의학상. 받았는데 이게 뭐 우리 한의학계가 또 여기에 또 흥분해가지고 중의학 쪽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받았는데 또 속사정은 또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고 한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얽히고 설킨 얘기. 그래서 예. 누구에게는 오히려 마오쩌둥이 시켜가지고 이걸 연구했다고 하니까 예, 뭐 그런 얘기가 마오쩌둥이 있었죠. 받아야 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아무튼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과 노벨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 노벨상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뭐 또 일본에서 많이들 받고 하니까 그때 그 일본의 그 우익 언론인 산케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국인들이 부러워한다 뭐 이렇게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이거 뭐 서로 부러워하고 뭐 이걸 가지고 목숨 걸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다음 시간에 재미삼아 한번 중국과 노벨상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구차장도 수고 많았고요. 또 우리 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종종 얼굴을 뵙죠. 예, 불러주신다면 예, 저 선배들이 차려놓으신 밥상에 제가 숟가락만 얹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예. 꼭 여기 밥상을 차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